네, 오늘은 다면체와 회전체 단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다면체가 무엇인지 각기둥, 각불, 각불대 세 가지 종류 배웠고요. 그리고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정다면체 표를 외우는 것까지가 지난 시간의 학습 목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회전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전체라는 게 무엇인지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회전체는 어떤 평면 도형을 직선의 축으로 해서 1회전 시킬 때 생기는 회전에서 생기는 입체 도형, 그래서 줄여서 회전체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회전체는 항상 회전시킬 때 그 중심축이 되는 직선, 즉 회전축이라는 게 존재하겠죠. 그림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원기둥 같은 경우는 이 평평한 직사각형을 이 축을 기점으로 한 바퀴 뱅그르르 돌렸을 때 나오는 거를 원기둥이라고 합니다. 원뿔은요, 이 하나의 직각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말고요. 직각삼각형을 이 축을 기준으로 한 바퀴 회전한 거를 원뿔이라고 하고, 원뿔대는요, 이 사다리꼴을 이 중심축을 중심으로 한 바퀴 뱅그르르 돌린 걸 원뿔대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반원을 축을 기점으로 한 바퀴 뱅그르르 돌린 걸 구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면체에서는요, 그 구성 요소를 배울 때 모서리라는 용어를 썼었어요. 그런데 이런 회전체는 모서리가 존재한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앞에서 바라봤을 때 이 옆면을 만드는 선분처럼 보이는 게 있거든? 이런 것들 있잖아. 요런 거. 원뿔에서는 요런 거. 이거는 제가 이 원뿔을 뱅그르르 돌리면 그때마다 이렇게 옆에 옆면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선이 생기겠지요. 이것들을 다 모서리가 아닌 모선이라고 부릅니다. 모선은 무수히 많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각불대에 이어서 원뿔대라는 용어가 등장했네요. 원뿔대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이 원뿔을 밑면인 원에 평행하게 이렇게 제가 가로로 잘랐어요. 그때 입체도형 두 개로 나뉘어지는데 그때 이 윗부분을 원뿔이라고 부르잖아. 이때 이 원뿔이 아닌 쪽, 한마디로 이 아랫부분, 요거 밑에 있는 이 모양을 원뿔대라고 합니다. 요렇게 생겼겠죠. 그래서 회전체의 종류에는 원기둥, 원뿔, 원뿔대, 구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구의 옆면은 구분할 수가 없고 애초에 선분이 아니라 반원을 이루고 있는 곡선을 회전시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에서는 모선이라는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 개념을 생각하지 않기로 약속합니다. 필수 예제 1번을 한번 가볼게요. 다음 보기 중 회전체를 모두 고르라고 했는데, 자, 그럼 어떤 일정한 축을 기점으로 한 바퀴 뱅그레를 회전돼서 만들어진 도형, 즉 밑면이 원처럼 생긴 걸 다 골라봐 라고 하면 기역, 디귿, 미음이다, 이렇게 골라낼 수 있겠죠. 자, 1-2번에 다음 평면 도형을 직선을 회전축으로 해서 1회전 시키고 난 뒤에 생기는 회전체를 그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팁은 선대칭 도형처럼 이렇게 좌우 대칭을 해서 그려보시고요. 그리고 밑면을 앞에서 봤을 땐 이렇게, 뒤에서 봤을 때 이렇게 점선을 그려주시면 돼요. 그림이 조금 이상한데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뒤에서 봤을 때 이렇게 약간 팽이같이 생긴 모양인 거겠죠. 그 다음에 3번도 이렇게 좌우 대칭으로 똑같이 이렇게 떨어지게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그리고 뭔가 안에를 이루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줘야겠죠. 사실은 여기 안에 것도 원래는 이렇게 그려줘야겠죠. 우리가 이 안에 거를 지금 추측해서 그리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안에가 뻥 뚫린 그런 모양이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회전체 성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체를요, 회전축, 즉 세로 축에 만약에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다면, 한마디로 가로로 자른다면 이 뜻이겠지. 이 축인 L에 반하는 방향, 즉 이렇게 수직으로 제가 이렇게 칼로 자르고 나서 그 단면의 경계를 본다면 그 단면의 경계는 항상 원이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모양이 뭐야? 그렇게 물어보는 것과 거의 똑같은 표현이지요. 그래서 축과 수직인 평면으로
이렇게 잘랐을 때 생기는 이 단면의 모양은 항상 원이 될 거다. 왜냐면 모든 회전체는 회전에서 생겼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만약에 이 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즉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자르겠다는 거야. 그러면 항상 얘네는 모두 합동일 거고요. 어떻게 자르던지 간에 어떤 방향으로 자르던지 간에 이 축을 포함하게끔 자른 거기 때문에 항상 그 단면 길이는 합동일 것이고, 하나의 단면으로 보고 다시 설명드리자면 얘는 회전축에 대한 좌우 완벽한 대칭인 데칼코마니, 즉 선대칭 도형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원뿔도요. 이렇게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르고 난 뒤에 단면을 살펴보면 이 축을 기점으로 좌우가 완벽하게 똑같은 선대칭 도형이 나오고요. 사다리꼴도 좌우가 완벽하게 똑같은 사다리꼴, 원도 좌우가 완벽하게 똑같은 원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개념 확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잘랐다. 그러면 그 단면의 경계가 항상 원이 나오냐? 회전축을 포함한다라는 건 이렇게 세로로 자른다는 거죠. 그때 항상 원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잘랐을 때 항상 좌우 대칭인 선대칭 도형이 나오느냐? 맞습니다. 3번 회전축, 이 세로축의 수직인 평면, 즉 가로로 이렇게 잘랐을 때 그 단면이 모두 합동인 원이 나오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건 아닙니다. 그냥 원이 나오는 거는 맞는데요. 그 단면 길이가 모두 합동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만약에 원기둥이었으면 어디를 자르든지 간에 이 원 크기는 항상 일정했을 것이야. 근데 원뿔만 보더라도 어디를 자르냐에 따라서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원의 크기가 달라진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 거겠죠. 필수 문제 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 즉 세로로 자르겠다는 겁니다. 가로가 아니라요. 옳지 않은 거를 살펴보라고 합니다. 자, 원기둥을 앞에서 바라보는 모양을 생각한다랑 똑같은 질문인데요. 직사각형인 거 맞고요. 구도 앞에서 바라봤을 때 원인 거 맞고요. 원뿔을 앞에서 바라봤을 때, 즉 이 축에 대해서 항상 좌우 대칭이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직각삼각형이라고 나와 있어요. 직각삼각형은 어떤 요소입니까? 바로 회전시키기 전의 도형이 뭐냐 물어봤으면 직각삼각형이 맞았겠죠. 이 직각삼각형을 축을 중심으로 1회전시켰을 때 원뿔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잘랐다고 직각삼각형 모양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반구도 이렇게 앞에서 바라보면 반원처럼 보이는 거 맞고요. 원뿔대는 좌우 대칭인 사다리꼴 형태인 것도 맞죠. 자, 2-1번과 2-2번은 여러분들에게 맡겨볼 테니까 문장의 뜻을 잘 생각해서 한번 문제를 해결해 봐 주시고요. 저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전체의 전개도라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 실제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칼로 이렇게 적절하게 모서리를 따라서 이거를 펼쳐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실제로 그렇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책에 소개된 겨냥도와 전개도를 잘 한번 매칭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원기둥 같은 경우는 밑면이 두 개가 생기고요. 이 두 밑면의 특징은 합동입니다. 합동이고요. 평행합니다. 자, 그랬을 때 항상 제일 중요한 특징이죠. 이 옆면은 직사각형의 형태로 나오게 될 건데 이 옆면의 가로의 길이랑 한 밑면의 둘레의 길이는 완벽하게 일치해야 합니다. 어쨌든 이 전개도를 다시 접었을 때 겨냥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옆면의 가로의 길이와 밑면의 둘레의 길이가 맞지 않는다라는 건 말이 안 되죠. 두 번째, 원뿔은요. 옆면은 부채꼴 모양의 형태로 나오고요. 밑면은 원의 형태로 나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밑면인 원의 둘레의 길이랑 옆면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항상 길이가 똑같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원뿔대라고 나오는데요. 윗면의 이 둘레의 길이랑 이쪽 옆면의 윗면 부분이죠. 얘랑 같고요. 여기 밑면의 둘레의 길이가 이쪽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 근데 이 원뿔대는요, 옆면이 대체 어떻게 생긴 거죠? 라고 물어보신다면 원뿔대가 애초에 탄생이 어떻게 된 거죠?
애초에 원뿔을 이렇게 해서 한번 잘라가지고 이 아랫부분을 원뿔대라고 부르기로 했던 거잖아. 그럼 마찬가지로 이 전개도에서 여기 윗부분을 이렇게 호만큼 얘를 잘라낸 거야. 그리고 그 옆면이 이 원뿔대의 옆면을 이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짧은 쪽의 이 호의 길이는 더 작은 쪽의 밑면의 둘레의 길이, 이 긴 쪽의 호의 길이는 저 큰 쪽인 원의 둘레의 길이랑 일치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개념 확인 1번에 전개도와 겨냥도에서 같은 요소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 겨냥도에서 이 높이에 해당하는 9cm는 전개도상의 옆면의 세로의 길이랑 똑같겠죠? 그래서 A는 9라고 써주시면 되고, 이 전개도에서 여기 반지름의 길이를 찾아달라고 했는데 겨냥도상에서 똑같은 위치에 반지름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B는 4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2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머릿속에 좀 떠올라 주셨으면 좋겠는데 얘를 우리가 모선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모설이 아니고요. 모선입니다. 이거를 풀어헤 쳤을 때 전개도상에서 이 옆면에 해당하는 부채꼴의 여기 반지름에 해당하는 게 이 겨냥도상의 모선이랑 똑같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A는 5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인 이 3과 여기 있는 3이 당연히 일치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B는 3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필수예제 3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도와 겨냥도에서 똑같은 요소끼리 한번 연결을 지어 볼 건데요. 이 밑면 중에 크기가 작은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당연히 6이겠죠. 그래서 A는 6이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상대적으로 크기가 큰 원의 반지름 길이는 당연히 여기 반지름이랑 똑같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이 밑면의 둘레의 길이랑 이 옆면의 호의 길이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상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호의 길이를 구하라는 건 곧 밑면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는 거죠. 원둘레는 지름 곱하기 파이, 즉 2파이 r이기 때문에 C는 반지름이 9인 원의 둘레, 즉 지름이 18이니까요. 18파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 모선의 길이를 한번 찾아볼 건데 이 모선의 길이는 여기 전개도의 옆면에 있는 B와 똑같은 요소이겠죠. 그래서 B는 11이다 라고 써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되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가끔 문제가 만들어질 때 원기둥의 전개도를 이렇게 잘못 그려놓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원기둥의 겨냥도의 옆면이 곡면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 전개도를 맞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땅바닥에 펼쳤을 때 원기둥의 옆면은 완벽하게 직사각형 모양의 형태여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원뿔은요. 여기가 이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원뿔의 꼭지점에서 여기 이르는 거리가 다 똑같아야겠죠. 우리가 원뿔을 그렸는데 여기 이 원뿔의 꼭지점에서 어디 모선을 측정해도 모선의 길이가 항상 똑같아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전개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라면 이건 모선의 길이가 계속 달라지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그림은 절대 말이 안 되고 요 전개도를 선택해 주셔야 되고요. 원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선의 길이가 항상 일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그림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쏙쏙 개념 익히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면 도형을 사다리꼴이죠. 직선을 회전축으로 해서 1회전 시킬 때 생기는 회전체를 자, 여기까지만 한번 문제 읽고 상상해서 그려볼게요. 완벽하게 좌우 대칭으로 이렇게 그려졌었을 거고 여기 이렇게 그려지는 바로 원뿔대가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이죠. 수직인 평면이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부르냐면은 세로로 잘랐다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럼 세로로 자르면 완벽하게 축을 중심으로 좌우가 일치하는 선대칭 도형이 나옵니다. 이때 이 단면의 넓이를 구해달라고 했는데요. 윗변의 길이 같은 경우는 6이 나오고 아랫변의 길이 같은 경우는 10이 나오죠. 그래서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이렇게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16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이고
이렇게 약분하면 16 곱하기 2이기 때문에 32제곱센티미터다. 이렇게 정답을 적어주실 수 있습니다. 4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전개도로 만든 원기둥에서 밑면인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밑면인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저희가 어떻게 알죠? 라고 한다면 옆면의 가로의 길이를 줬어요. 옆면의 가로의 길이라는 건 밑면의 둘레의 길이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밑면의 둘레의 길이가 24파이라는 거는 지름 곱하기 파이에서 이 지름에 해당하는 게 24라는 거겠죠.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를 찾아달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12cm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5번 진행해 볼게요. 다음 중 회전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아닌 걸 찾아달라고 했는데 굴을 평면으로 자른 단면은 항상 원이 나오겠죠. 어느 방향에서 잘라도 굴은 항상 그 단면이 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도형입니다. 두 번째, 원기둥을 회전축의 수직인, 즉 가로로 잘랐을 때 생기는 단면은 원이다. 당연하죠. 왜요? 회전체니까요. 3번, 원뿔대를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즉 가로로 잘랐을 때 그 단면이 모두 합동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얘들아, 이렇게 잘랐을 때랑 이렇게 잘랐을 때가 딱 봐도 점점 길이가 달라지죠. 반지름의 길이가 달라져요. 즉 크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모두 합동이라고 할 수 없죠. 모두 합동인 도형은 바로 원기둥이라는 거. 그래서 옳지 않은 거 정답은 3번이고요. 4번에 원뿔의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 즉 세로로 잘랐을 때 단면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완벽한 설명이고, 굴을 평면으로 자른 단면의 넓이는 요렇게 굴을 이렇게 구가 있는데 뭐 이렇게 잘라도 원이고 이렇게 잘라도 원이고 어딜 잘라도 원이겠지만 단연코 이 중심을 지나게끔 잘랐을 때가 가장 그 원의 크기가 커지는 거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자, 탄탄 단원다지기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면의 개수랑 꼭지점의 개수랑 모서리 개수의 총합이 50개가 나오는 각불대를 구하라고 했는데 몇 각불대인지 모르잖아. 이게 뭐 5각불대일 수도 있고 6각불대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n각불대다라고 생각하고 문제 풀이를 시작해 볼게. 그럼 n각불대의 특징은 예를 들어 사각불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밑면이 서로 크기는 다르지만 다 사각형이었을 거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면의 개수는 이 옆면, 밑면의 변의 개수인 n개에서 위아래가 섞인 위아래 면이 두 개가 밑면이 추가되니까 n 플러스 2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꼭지점은요. 이 밑면의 한 세트, 여기 아래 밑면의 한 세트, 총 두 세트가 나오기 때문에 2n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모서리 개수는 위에 4개, 아래 4개, 옆에 4개 이렇게 총 3세트가 등장하기 때문에 3인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모든 것들을 다 더해서 50이 나온다. 그러면 n에 관한 1차 방정식이 생겼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동요한 계산해 볼게요. n과 2n과 3n을 더하면 항상 6n이 나오고 6n 더하기 2가 50 나옵니다. 그럼 6n은 2항에서 48이 나오고 따라서 n은 8이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의 정답은 8각불대다. 이렇게 답을 써낼 수 있겠네요. 자, 10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정팔면체라고 나왔네요. 사실 나오지 않아도 이게 면이 8개고요. 이 도형을 이루고 있는 모든 면이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외운 정다면체 표에 의하면 정팔면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정팔면체가 어떤 그림으로 생기는 건지는 꼭 알고 계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뭔가 가운데 그러니까 위아래 사각뿔 두 개가 합쳐져 있는 모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거 그림 그리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 있는 게 한 세트고 지금 여기 있는 게 한 세트인 것 같은데 여기를 여기를 아래 사각뿔이라고 생각하면 여기 위에는 J를 중심으로 빙그르르 돌릴 것 같아서 여기가 J라고 적혀놓고 여기 아래 부분에 이 면들은 2라는 점을 중심으로 모이고 있기 때문에 2라고 일단 써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J를 중심으로 A, B, C, D, I 이렇게 그냥 일단 써놓을게요. A, B, C, D. 그리고 A는 I랑 겹칩니다.
자, 그러면 A랑 I라는 겹쳤고요. 그 다음에 B와 H가 무조건 겹치게 될 거라는 게 확인이 되시나요? 그래서 I, H, G, F 순으로 쓸 건데 H, G, F 이렇게 써집니다. 우리가 이 전개도를 보고 이렇게 봐야 되는 이유는 바로 문제에서 물어본 게 꼬이니치라는 개념이었기 때문이야. 꼬이니치는 여러분 평면에서 논하는 논쟁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꼬이니치를 논하려면 일단 이 도형이 입체 도형이라는 뜻이에요. 공간에서의 위치관계에서 나오는 게 꼬이니치였거든요. 그래서 어떤 공간에서 어떤 두 직선이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은 걸 가지고 우리는 꼬이니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문제에서 말한 게 AJ인데 AJ가 이쪽이잖아. 참고로 얘랑 평행한 거는 이 그림에 딱 한 군데가 있어요. 바로 얘랑 완전히 마주보는 대척점에 있는 선이죠. 바로 CE 혹은 GE가 얘랑 평행한 유일한 선분 또는 직선이 될 것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평행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정팔면체에서 예를 들어서 얘랑 평행한 건 정확하게 반대쪽에 있는 요쪽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얘랑 평행한 건 정확하게 반대쪽에 있는 요쪽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얘랑 평행한 거는 반대쪽에 있는 이쪽이 되는 거거든요. 서로 위아래 반대쪽이어야 되고 마주보는 방향조차 반대쪽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답이 바로 나와버렸네. 사실 제가 이미 평행한 거가 CE 혹은 GE라고 했는데 꼬이니치는 평행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는 거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꼬이니치가 아닌 것은 정답은 4번이다 라고 생각해 주실 수 있으셔야 되고, 정팔면체를 이걸 보고 이 겨냥도를 다시 그린 다음에 알파벳을 채워넣는 거 꼭 연습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15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뿔을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의 모양이 될 수 없는 것을 골라보라고 했습니다. 일단 1번은 완전히 예쁜 원이네요. 원은 이렇게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르면 항상 원이 나오겠죠. 2번 같은 도형을 우리가 흔히 타원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예쁘게 자르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잘라버리면 이렇게 단면이 타원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번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고요. 3번 같은 느낌은 어떻게 잘라야 되냐면 여기를 이렇게 수직으로 잘라버리는 거야. 그럼 여기 단면이 이렇게 되고 여기가 이렇게 되면서 이런 3번 같은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3번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림이다.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우리 완벽하게 회전축의 수직으로 이렇게 잘라버리면 4번 나오죠. 앞에 방향으로 다시 잘라드리자면 이렇게 나왔을 때, 즉 4번도 완벽하게 나올 수 있는 모양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인데요. 5번이 말이 안 되죠. 일단은 여기가 이렇게 된다라는 건 뭔가 여기 꼭지점에 완전히 포함하면서 잘랐다라는 건데, 포함하면서 잘랐는데도 어떻게 밑면이 둥글릴 수가 있죠?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모양이 될 수 없는 것은 정답은 5번이고, 이거는 우리가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는 걸 마치 보인다고 상상하고 풀어야 되는 약간의 도형의 감각을 요구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16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L을 회전축으로 해서 1회전 시킬 때 생기는 회전체가 이런 모양이겠죠. 약간 항아리 같은 모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요렇게. 이때 자른 단면 중 넓이가 가장 작은 단면의 넓이를 구하라는데,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자르면 크기가 다른 원이 계속 생길 거잖아. 그때 어떻게 잘랐을 때가 가장 크기가 작겠어? 당연히 이렇게 원을 잘랐을 때가 가장 크기가 작을 거야. 이때 이 반지름의 길이는 4고요. 원 넓이 구하는 공식에 의하면 반지름 곱하기 파이, 즉 파이 R제곱이기 때문에 정답은 16파이 제곱센티미터다. 이렇게 정답을 쓰실 수 있는 겁니다. 자, 17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AB와 AC가 길이가 같은 이디면 삼각형 ABC를 변 BC를 회전축으로 해서 1회전을 시켰대요. 자, 그럼 일단 1회전부터 먼저 시킬게요. 이렇게 1회전 시키면 이렇게 좌우 대칭이 되면서 마치 이렇게 널찍한 팽이 같은 모양이 그려질 것 같거든요. 이렇게. 일단 이렇게 1회전을 시켰는데 이때 생기는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를 때, 그러니까 이걸 포함하는 평면으로 잘라버리면 이런 모양으로 완전히 앞에서 바라본 모습을 생각해 달라는 거겠죠. 이때 애초에 ABAC
선 길이 같았기 때문에 이거 내변 길이 다 같아지고요. 수학에서 내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거, 그 사각형의 이름을 마름모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정사각형 아니고요. 정답은 3번 마름모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18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전개도로 만든 원뿔대의 두 밑면 중 큰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즉 여기 큰 원의 반지름의 길이 구해달라는 거죠. 우리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 큰 원의 둘레의 길이랑 이 옆면의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완벽하게 일치한다라는 그 조건에 서서 구해볼 예정입니다. 여러분 이 원이 만약에 멀쩡했다는 가정하에 이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8이기 때문에 이 원 전체의 둘레 길이는 16파이, 즉 지름 곱하기 파이였을 거예요. 근데 중심각이 딱 120도만큼인 거야. 그러니까 360도 중에 120도는 3분의 1을 의미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3분의 16파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지. 자, 그렇다면 여기가 단 3분의 16파이라면 여기도 3분의 16파이라는 건데, 그러면 3분의 16파이는 결국 이 밑면의 입장에서는 또 지름 곱하기 파이였을 거니 3분의 16이 지름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러면 이의 반지름의 길이는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면 정답은 3분의 8이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야. 다음 페이지의 서술형 완성하기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유제 2번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생님은 예제 2번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문제에서 지금 뭐라 그랬냐면 원뿔의 밑면의 넓이를 구해달래. 한마디로 일단 반지름을 구해야지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반지름을 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성질은 딱 하나. 밑면의 둘레 길이와 옆면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항상 일치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전체 원둘레를 생각해보면 지름 곱하기 파이, 즉 12파이가 될 거고요. 이 12파이에 전체 360도분의 150도다라고 써줄 수 있다라는 거. 0과 0은 약분하고 12와 36을 약분하면 전체적으로 이게 5파이가 나온다라는 걸 지금 현재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호의 길이가 5파이라는 거, 즉 이 밑면의 둘레의 길이가 5파이다라는 거 알 수 있고, 그러면 이 5파이의 5가 이 밑면의 지름의 길이였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 반지름은 2분의 5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밑면의 넓이를 구해보라 라고 하면 파이R 제곱, 즉 반지름 제곱 파이 이렇게 정답을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4분의 25파이 제곱 센티미터다 라고 정답을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3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을 이 L을 회전축으로 해서 L회전을 시켰을 때 생기는 회전체를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잘랐대요. 무슨 말일까요? 이게 요렇게 양쪽에 이 모양이 요렇게 있는 상황인데 회전하고 나면 요렇게 약간 제가 지금 그림을 좀 이상하게 그려서 그렇지 이게 딱 두루마리 휴지처럼 모양이 나올 거거든요. 두루마리 휴지처럼 안에가 뻥 뚫려 있는 거지. 이렇게 생기는 회전체를 회전축의 수직으로, 즉 가로로 이렇게 잘랐대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기는 그 모양이 안에가 완전히 파인 마치 튜브 모양이죠. 이렇게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그때 이 단면의 모양을 그렸고 이 단면의 넓이를 구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원래 여기 중심에서부터 가장 바깥쪽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현재 5cm고요. 가장 작은 원은 2cm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일단 큰 원의 넓이부터 가볼게요. 반지름 곱하기 파이니까요. 파이 R 제곱, 즉 25파이다 라고 확인하실 수 있고, 이 안에 있는 넓이는 반지름 곱하기 파이니까 4파이다 라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원에서 작은 원을 제외시켰기 때문에 정답은 21파이 제곱 센티미터다. 이렇게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바로 4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뿔대 모양의 종이컵의 전개도에서요 여러분, 전개도 이런 그림을 보고 푸는 게 아니라요. 얘를 풀어 헤쳤을 때 전개도 모양이 있을 거잖아. 전개도 모양이라고 하면 이렇게 원뿔의 옆면을 이렇게 잘라낸 모양이겠죠. 그리고 여기 밑면 이렇게 있을 거고 여기 밑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때 이 종이에 둘레 길이를 구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럼 일단은 곡선 구간을 생각해 보니까 여기 빨간색. 다행히 이 빨간색 한 번만 구해놓으면 여기 빨간색이랑 똑같을 거고, 두 번째 이 파란색.
다행히 이 파란색 한 번만 구해놓으면 여기 부분이랑 길이가 똑같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직선 구간 두 개는 따로 더해 주시기만 하시면 되겠죠. 자, 일단 빨간색 부분 둘레 갑니다. 여기 반지름의 길이가 현재 4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얘 4고요. 그러면 원둘레는 지름 곱하기 파이, 8파이죠. 그럼 여기 빨간색 부분도 8파이가 되고, 이 좀 상대적으로 큰 밑면의 반지름 길이는 6입니다. 그러면 지름 곱하기 파이니까 12파이가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랑 맞닿는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 또한 12파이가 되는 부분이죠. 마지막으로 여기 모선을 이루는 부분이 둘 다 직선 구간 7입니다. 그때 문제에서는요, 옆면을 만드는 데 사용된 종이의 둘레 길이가, 이 옆면을 만드는 데 사용된 종이의 둘레 길이 같은 경우는 이 곡선 구간 12파이와 8파이를 더하면 20파이가 나오고요. 직선 구간 모선 두 개를 더하면 14가 나오네요. 그래서 20파이 플러스 14cm다. 이렇게 최종적인 정답을 구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5단원 다면체와 회전체의 모든 내용이 끝이 났습니다. 드디어 모든 전체 단원 중에서 드디어 7단원 중에서 5단원이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정말 많이 흘러왔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배운 내용도 크게 어렵지 않으셨을 거예요. 바로 라이트 책 넘어가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